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열린 시민 뉴스 목요 시사 토크 정의연대 김상민 사무총장. 최자영입니다. 예. 오늘은 그 권력 집중을 통해 그 윤석열 정부의 그 획일적 관료주의에 대해서 오늘 그 시사 토크를 시간을 갖게 됐는데, 오늘 주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예, 현 윤석열 정부가 권력을 각 지역, 각 기관에서 권력을 집중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독재로 나아가는 지름길이 된다 하는 것인데, 특히 오늘의 주제는 연합과 통합의 차이에 대한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 연합과 통합이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시청자들이 잘 이해가 안 될 텐데, 자, 연합과 통합의 어떤 정책적인 어떤 관료주의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대표적인 어떤 사례가 어떤 게 있습니까? 예, 먼저 연합이라고 할 때는 제가 사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연합이라고 할 때는 각각의 그 중심이 다원화된 중심을 전제로 해서 서로가 협조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통합이라는 것은 다원적이 아니라 획일적으로 하나의 명령 체계를 이룰 때 우리가 통합이란 말을 씁니다. 윤석열 그 대통령 대선 후보죠. 대선 후보로 나왔을 때 그가 내세웠던 가치관이 통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통합은 다원적인 핵을 전제로 하는 연합이 아니다 하는 건데요.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부산, 울산, 경남, 부울경이라고 해요. 부산, 울산, 경남을 이렇게 연합을 해서 큰 도시, 그러니까 서로가 연합과 협조를 통해서 편리를 도모하고자 부울경 메가시티라는 것을 그 지역의 양산을 국회의원 김두관이 추진을 해왔어요. 그런데 오랫동안 그 꿈을 메가시티는 그 지금 이재명도 다 동의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지지하는 거죠. 그런데 국힘당이 반대를 하고 나섰는데요. 첫째 경남도지사가 국힘당인데 박완수라고 합니다. 6, 7월에 용역을 줘가지고 조사를 해봤더니 부울경 연합은 다원적인 핵을 전제라는 민주적인 연합이죠. 그 연합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거부한다. 그 대신에 통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은 이제 지금은 이제 각 지자체들의 어떤 독립성이나 이런 것들은 다 어느 정도 인정을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메가시티 전략이 민주당에 김두관 의원이 추구하는 그다음에 것은 이제 이재명 지사 이재명 당대표도 그런데 얘네들은 그게 아니라 그냥 거대한 그 메가시티도 그냥 행정적으로 다 통합을 해서 일종의 통폐합을 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각 그 시장이나 이런 사람들의 권한이 다 위로 그냥 올라가 버리겠네. 뭔가 이제 위로 다 같이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위에 대가리 있고 그 다음에 있고 이렇게 수직적인 명령 계통을 이루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 지자체장들이 뭐 찬성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제 국힘당은 이게 개인이 뭐 찬성하고 반대하고 이런 것보다 이게 지금 부울경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인 추세가 이 국힘당뿐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도 그 안에도 이제 우리가 흔히 수박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세력들이 권력의 집중이죠. 획일화와 권력의 집중인데요. 또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민주당이 지금 어차피 뭐 법 통과 없이 불가능한 건데 얘네들이 뭘 믿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주장을 하죠? 그럼 민주당이 다 반대할 거 아니에요? 아니죠. 과반수에. 그게 그게 상황을 잘 파악을 못하신 건데요. 이 민주당 국회에서 다 쓰잖아요. 그런데 이 민주당에서도 우리가 행정부에서 권력을
그 집중시켜서 독재를 지향하면 국회에서 견제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국회에서 견제를 하는 게 아니라 행정부와 같이 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전 국회의장 박병석도 마찬가지였는데요. 현 국회의장이 김진표죠. 그 김진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국민투표 없이 국회에서 개헌을 해서 의원 내각제를 만들겠다라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 권력이 집중이거든요. 국회의 권력을 집중시키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1987년 헌법인데요. 87년에 민주화 헌법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다른 게 민주화된 게 아니라 딱 한 가지 우리가 얻은 게 있었는데 그게 대통령 직선 아닙니까? 이거를 없애고 그러니까 이 시민들이 대통령 직선하는 것도 못마땅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내각제 이렇게 한다는 거고. 근데 얘네들이 지금 계속 뭐 이거 부울경집 예를 드셨는데 지금 뭘 믿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뭐 윤석열은 지금 계속 자기가 대통령이니까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갑자기 뭐 5세 초등학생 뭐 5세 입학이라든지 네. 그 다음에 뭐 요즘 뭐 행안부 그 경찰국 신설하는 거 이런 거 뭐 그냥 쥐가 대통령 왕이야. 그러니까 막 그 조속으로 막 그 밀어붙여요. 네. 그것도 다 이제 뭐 통합을 한 거죠. 그것도 일종의 뭐냐면 이제 경찰 자치적으로 이제 운영되는 그거를 자기가 이제 위에서 이제 행안부를 통해서 통제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자치라는 게 싫은 거예요. 경찰 자치위원회가 있으면 그 권력을 가능한 한 줄이고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해서 거기서 총괄하겠다. 이게 권력이 집중이거든요. 이 권력이 집중이고 그런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 경남도지사가 연합이 아닌 통합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지금 최근 또 통합해 나가는 게 뭐냐면은 그 각종 그 위원회를 통합한다 그러면서 지방 그 시대위원회를 대통령이 직접 주관하는 걸로 이렇게 바꾼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지방균형 발전과 관련해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라는 게 있고 자치분권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이 두 개의 기관은 국회에서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이거를 통폐합해서 없애고 윤석열이 생각하는 지방시대위원회라는 걸 새로 만들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에요. 그것도 어떤 수기 과정을 충분히 거쳐서 여러 광범하게 의견을 수렴해서 나온 게 아니라 하루아침에 졸속으로 지금 튀어나오는 것은 594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요거를 246개로 246개를 없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40% 없앤다는 건데 네. 그러면 그네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통합을 해서 그러니까 기구가 여러 개로 분산되어 있으면 자연히 그 말들이 많아지잖아요. 이제 그런 게 싫고 요즘 우리가 보듯이 자고 일어나서 갑자기 생각이 나면 영빈과도 빨리 지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지무실도 용산으로 이전시키는데 거기에 관저도 한남동에 만들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용산으로 가니까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새로 국방부도 이전해야 되겠고 이런 것을 생각대로 그게 효율이죠, 일종의.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효율적으로 그 효율 명령 체계에 의해서 일사분란하게 그렇죠. 하려 그러니 이제 여러 개가 너무 많으면 이게 골치 아픈 거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입을 대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낸다는 것은 이게 수기민주주의인데 수기민주주의가 싫고 어젯밤에 생각해서 이거다 싶으면 바로 이제 얘기하는. 근데 이제 그것도 그거지만 지금 이제 민주당 문재인 정권 시절에 지금 각 위원회들이 지금 다 뼈뼈 있잖아요. 얘네들 통합을 하면은 이제 새로 사람 뽑아야 되잖아. 그러면 자기 사람 심을 수가 있잖아. 그게 이제 걔네들 목적이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 그 자기 다음을 심는 건 그 다음 수순이고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있는 걸 없애고 쫓아내고 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가 있는데 그거를
통폐합하고 없애고 지방시대위원회를 만들려면 특별법 그 2개 기구가 만들어진 특별법을 없애고 지방시대위원회의 특별법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냐면 이 기구는 갑자기 못 없애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대거 축소 쫓아내버리는 거죠. 우선 일단 다음에는 먼저 네. 이제 사람부터 줄여 그렇죠. 그래서 갑자기 인원이 없어지니까 지방 균형 발전의 행정에 공백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 이게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도 하루 아침에. 그게 지금 그런 식으로 뭐 지 마음대로 이제 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이제 5세 초등학교 입학,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주요 대학을 그 지방 지방으로 뭐 이전하겠다. 음. 뭐 예를 들면은 쥐가 그렇게 할 수 있나 권한이? 어쨌든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지방 이전을 그다음에 타당성 있게 하면 되는데 보건부하고 갑자기 복지비를 분리하는데 이거를 대통령도 아니고 이상민이가 또 그직을 하겠대요. 보건복지부를 둘 안 하겠다는 거야. 근데 지는 또 통합한다 그랬잖아 맨날. 근데 왜 또 나눠 왜? 이상민이 발언을 했지. 지가 그게 경안부가 왜 그거래? 어떤 머리에서 나오가 지가 발언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는 그다음에 거지. 집무실 용산도 뭐 이번에 지금 눈덩이처럼 불어나잖아요 금액이. 예. 이거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465억이면 된다 그랬는데 465억이 아니라 벌써 3천억이 넘었어요. 그리고 뭐 청와대 그 빈자리에다가 김건희 저기 뭐야 미술 저기 뭐 전시회 큐레이터 뭐 하려고 하는지 그러니까 2, 3억이면 될 거를 갖다가 전시 비용을 15억씩 해서 48억인가 뭐 그냥 막 지금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청와대에 택배 받는 데가 있대네. 예. 근데 거기도 뭐 25억인가? 25억. 25억에서 뭘 아니 그냥 엑스레이 그냥 장비 갖다 놓으면 되는 건데 그게 무슨 뭐 그렇게 돈이 드나? 말이 돼? 그러니까. 택배가 얼마나 뭐 산더미처럼 오는 거야? 네. 예, 그래도 그래서 경남도지사 박완수가 자기가 연합을 하지 않고 통합을 하는 이유가 경비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생각하는 그 경비의 낭비를 줄이는 것이 굉장히 선택적이다. 왜 지금 한쪽에서는 세금이 줄줄 새고 있는데 그거는 찍소리도 못하면서 연합을 하지 않고 통합을 하는 이유가 경비 줄이는 거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경비를 줄이는 거는 구실이고 제가 생각할 때 구실이고 정말 목적은 명령계통을 통합 회기화해서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루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생각이 들면은 얼른 이렇게. 근데 이제 그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의회 권력 없이는 안 되는데 얘네들이 이제 뭘 믿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유연 내각제를 통해서 이거를 하려고 하는 의도가 보인다는 거예요. 김진표가 사실은 그 민주당에서 그 대표적인 그 내각제 지휘자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지금 그 국힘당들은 원래부터 자민당의 그 내각제를 갖다가 그냥 꼭 이상적인 그런 정치체제로 했던 놈들이고 그러면은 이낙연이도 또 원래 내각주의자란 말이야. 이현집정부제. 의원 내각.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내가 볼 때는 윤석열이는 지금 국힘당은 요거 민주당을 갖다가 사법 리스크로 해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막 기소하고 그냥 말도 안 되는 100만 원 이상 때려갖고 다음 대통령 못 나오게 해서 민주당을 뭐 선거법으로 뭐 몇백억을 뭐 물어내야 된다 뭐 한다 그래갖고 얘네들 반을 쪼개고 그렇게 해서 이준석이도 또 그쪽도 쪼개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 완전 다음에는 다당제가 될 것 같아. 그럼 다당제끼리 모여서 우리 200명 이상 내각제로 하자. 아마 이런 시나리오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데 다당제가 되든 안 되든 뭐 되든 안 되든 이 국회의 생리라는 것이 이게 한 통속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를 해야 되는데 견제를 거의 못하고 있고 국회도 행정부와 같은 맥락에서 권력을 자기 손에 집중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이라도 정신을 좀 똑바로 차리고 이거를 견제를 해주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짬짬이로 같이 하는 것이죠. 같이. 그래서 내 생각에는 지금 그 요번에 이제 지금 제 하나 이제 내가 이제 뇌피셜인데 지금 오늘 그
미국 바이든하고 만나갖고 네. 윤석열이가 뭐라 그랬냐면 그 바이든이 네. 자기가 11월 달에 재선을 하려고 60억 달러를 갖다가 기금을 모아갖고 그 지금 이 방역 그러니까 코로나라든지 이런 방역 위기에 대해서 이 전체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60억 달러 기금을 갖다 만든 거예요. 그래갖고 윤석열 초청을 한 거지 각국 정상들하고. 그래서 20억 달러를 의회에서 주고 40억 달러는 우리나라 이제 윤석열이나 이런 애들 이제 기시다 이런 애들한테 삥을 뜯기로 한 거예요. 네. 근데 오늘 1억 달러를 주고 거기 간 거야. 1억 달러 내겠다고. 그래서 1억 달러 내기로 약속하고 그러면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이렇게 할 줄 알고 갔어. 그런데 46초로 땡친 거야. 48초. 아, 48초. 아니, 근데 46초 아니고 48초. 아, 48초인데, 나중에 다시 정밀하게 보니까 41초라는 얘기가 있더라고. 그런데, 어쨌든 그건 좋다 이거야. 근데 통역이 또 있으니까, 실제로 한 20 몇 초밖에 안 되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윤석열이 가만히 쥐가, 회의 끝나고 딱 보는데, 내가 1억 달러나 주고, 그랬는데, 바이든이 48초밖에 할애 안 하고 쌩을 깐 거야. 먹튀한 거지. 그러니까 군시렁군시렁하면 개새끼 하면서 바이든을 뭐라고 욕했냐면은 아 씨발 뭐 이러면서 얘기하면 나오는데 그다음에 뭐라 그랬냐면은 이 바이든 지가 저렇게 해봤자 미국 그 의회 개새끼들이 개새끼들이 이걸 안 하면 저기 허용 안 해주면 윤석열 저 바이든 완전 쪽팔린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뭐라 그러냐면 좆됐다는 말을 이제 다 못하고 쪽팔린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바이든한테도 욕하고 저 의회 새끼들한테 의회 개새끼들이 너 바이든 한 거 저기 저 기금 주지 마라. 그렇게 시킨 거야 말하자면은. 야 개새끼들아 뭐하러 저 바이든 놈이 삥 뜯겠다는 걸 해주냐. 바이든 그거 당선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절대 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완전 바가지 깬 말을 한 거야. 그러니까 미 의회도 까고 펠로시 의장도 요번에 저기 그 했잖아요. 지금 미 의회가 지금 들고를 해야 돼. 탄핵 거기서 탄핵을 해야 돼. 우리나라 탄핵이 아니라. 아니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얘기 뭐냐면 그렇게 돼서 이제 갔다 오잖아.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은 지금 도저히 그 국민의힘도 얘를 갖고는 이제 다음 선거가 안 될 것 같아. 1년 반밖에 안 남았잖아. 총선이. 그러면은 윤석열을 선조를 하면서 민주당한테 어떤 딜을 할 거냐. 이건 내 내피셜인데 야 내가 윤석열 탄핵 내가 창선해줄게 우리가. 그 대신 어차피 178석에다가 180석에다가 20석만 넣어주면 되잖아. 그럼 이준석이 됐건 뭐가 됐건 개헌파들이 분당을 하면서 이번에 이 가처분하고 하면서 분당을 하면서 일부 떨어져 나가면서 윤석열 탄핵해주고 그 대신 조건으로 야 그 대신 우리가 탄핵해줄 테니까 다시는 윤석열 같은 놈이 나타나지 않게 또 이재명 니들 안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내각제로 우리 합의하자. 그렇게 딜이 될 것 같아. 그런데 윤석열은 그 자신이 내각제를 반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마 그런 그 깔고서 그 대선 전에 발언을 보면 그래서 윤석열은 내각제를 하는데 방해가 되는 사람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그래서 자기도 대통령 하기도 귀찮고 수다 처먹어야 되는데 내가 대통령 노릇도 이제 할 만큼 했고 나 빨리 그만둘게. 그 대신 내각제 해도 이렇게 할 수도 있어. 그건 하나의 가능성 시나리오고 이제 이 사태의 전개는 너무나 많은 변수를 깔고 있기 때문에 그 재미있는 하나의 그 가능성으로 접어두고 오늘 우리가 얘기한 것은요 뭐냐면 윤석열 행정부에서 그리고 국회에서도 그를 견제하지 않고 있고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국회에서도 욕심이 있어가지고 권력을 국회로 모으고자 하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견제하지 않는 이 윤석열 정부가 중앙과 지방의
모든 단위에서 지금 권력을 통합하려고 한다. 그 통합은 예산 절감을 구실로 하나 예산 절감과는 무관하다. 왜냐하면 청와대 이전한다고 막 그 돈이 줄줄 새는 거 보면 예산 절감에 대해서는 그렇게 개념이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효율을 얘기하는데 그 효율은 누구를 위한 효율인가? 그것은 민중을 위한 효율이 아니라 이 권력자들이 원하는 대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획일적인 체제를 구축하려고 한다. 이것이 이제 독재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 된다. 이것을 오늘 주제로 말씀을 근데 이제 드렸습니다. 뭐 우리 최장 교수께서는 저기 그리스에서 공부하시고 또 측정 민주주의라든지 뭐 이런 또 책도 많이 내시고 그랬는데 이게 다른 나라도 유럽도 이래요? 우리 지 마음대로 대통령이면 뭐 수상이면 그냥 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권력 구조적으로 그런 게 불가능하게 돼 있죠.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대통령에게 그렇게 많은 권한이 주어진 데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지방 분권이 아예 돼 있어서 독일이나 스위스나 오스트리아 같은 데는 각 지방의 주가 독립 국가와 같이 법을 따로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스위스에도 대통령이 있잖아요. 스위스는 26개의 주로 되어 있는데 캔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주가 독립국과 같고요. 최소한의 권력을 연방정부에서 가지고 있는데 그 권력도 마음대로 쓰지 못하도록 스위스의 대통령은 한 명이 아니라 7명을 뽑아서 합의를 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유소년 같은 놈이 나타나갖고서 야, 내 이렇게 마음대로 해. 이러면 어떡해? 예,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독선적인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독선하지 못하도록 그런 나라에서는 권력에 대한 견제, 이 견제가 그 제도가 확실하죠. 그래서 그것을 오늘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우리는 대한민주 국가가 아니라 대한민노 국가다. 그 노는 노예예요. 왜냐하면 주인이라는 것은 자기의 재물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견제를 하고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불러서 추궁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대한민국의 민중은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하나 대통령 뽑을 수 있는 권한도 있는데 이것도 국회에서 빼앗아가고 싶어서 김진표가 국민투표 거치지 않고 이 위헌적인 발언이거든요. 국민투표 거치지 않고 국회에서 헌법 개정하겠다. 의원 내각제를 하겠다. 이렇게 대놓고 위헌적인 발언을 딴 사람도 아니고 국회에서 그것도 의장이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때까지 다 간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한민주국가가 아니라 대한민노 국가다 하는 말씀을 오늘 결론적으로 드립니다. 예. 하여튼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대통령부터 나오고 예. 일부 국회의원들로부터 나오는 거죠. 맞습니다. 같이 야합을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지금 연합과 그다음에 이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윤석열의 그 독재가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또 내각제 음모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잠깐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그 열린 시민 뉴스의 목요 시사 토크 정의연대 사무총장 김상민입니다. 그리고 저는 최자영입니다.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